안녕하세요. 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웨딩 수업은요, 웨딩홀 둘러볼 때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처음 하는 결혼 준비이다 보니 웨딩홀 투어를 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포인트로 봐야 할지 모른 채 홀이 예쁜가? 신부 대기실이 이쁜가? 위치가 가깝나? 정도까지만 체크한 상태로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 웨딩홀 체크리스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웨딩홀 느낌적인 느낌만 보고 계약하셨다가 결혼식을 막상 앞두고 뭐가 자꾸 추가되고 생각지 않았던 웨딩홀 폭탄에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웨딩 플래너인 저 또한 저의 결혼식이 끝나고 알았답니다. 시아버님께서 결혼식 날 걷지 못하실 정도로 많이 편찮으셨었는데요. 결혼식 1시간 전에는 혼주분들께서 웨딩홀 도착하셔야지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하객들을 맞이하셔야 하는데 예식 한 20분 정도 남기고 오셨다고 해요. 웨딩홀 건물에도 주차장이 있고 웨딩홀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도 있었고 주차 합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댁이 지방이다 보니 대절버스로 서울을 오셨는데 대절버스가 웨딩홀 앞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절버스를 주차하는 곳에서부터 웨딩홀까지 걸어오셨는데요. 많이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몸이 편찮으신 시아버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든 시간이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어쩌면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 서울하객이다 보니 시댁에 대절버스 비용 드리는 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 대절버스가 어디에 서고 하객들과 혼주분들이 어디서 내려 웨딩홀로 오시는지 체크를 못했던 거예요. 플래너인 저도 이런데 처음 결혼 준비하시는 신부님, 신랑님들은 하객들에게 좋은 날 신뢰가 되는 상황이 안 되도록 얼마나 조심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 웨딩홀 체크리스트를 야무지게 만들어 보았어요. 고민하며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웨딩홀 둘러보실 때 어떠한 걸 포인트로 보셔야 할지 웨딩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체크리스트 보는 방법은 이따 맨 뒤쪽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 쓱 지나간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웨딩홀 준비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셔요. 웨딩 플래너들이 있는 이유가 웨딩 정보들이 너무도 방대하기에 신부님, 신랑님께서 정보를 정리하시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실 거고, 그렇다고 모든 곳들을 다 돌아다니실 수 없다는 거 잘 알기에 이렇게 신부님, 신랑님 상의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자, 1번 웨딩 날짜. 날짜가 있어야지 웨딩홀에서 상담을 해줘요. 왜냐면 날짜에 따라서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빨간 날인지 공휴일처럼 아니면 또 비수기 날짜인지에 따라서 가격대들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 날짜가 있어야지 상담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2번 웨딩홀 선호 위치. 크게 구로 나누어서 보거나 저 서울이요, 저 경기도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알려주시면 웨딩 플래너님들께서 섭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곳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크게는 구로 나누어서 보거나 아니면 지하철 노선 있죠. 저 신도림 근처요, 구로 근처요, 뭐 이런 거 강남역 근처요, 이런 식으로 지하철 노선을 보고 말씀 주시면 좋아요. 3. 양가 합친 숫자. 보증인원이라는 웨딩 용어가 이거예요. 웨딩홀이 밥장사이다 보니 인원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시간도 다르고요. 금액적인 것들도 살짝씩 달라질 수 있답니다. 하고 싶으신 홀이 있으셔도요, 인원수가 맞지 않으면 사용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보증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12시에서 2시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가장 빠르게 마감되고 보증 인원도 가장 큰 시간대랍니다. 4. 웨딩홀 분위기. 일반 예식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예식이 많아요. 호텔 웨딩은요 3시간 이상 예식이 많고요. 야외 웨딩 같은 경우는 실내가 아닌 푸릇푸릇한 자연환경이라던가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예식을 야외 웨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리예식이라는 단어는요 결혼식 진행과 밥 먹는 것을 다른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동시예식이라는 것은요 결혼식과 식사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종교 예식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도 결혼식 하거든요. 또 채플 웨딩, 그리고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요즘 소규모로 이런 식으로 예식을 준비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웨딩홀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 선호하는 식사. 어떠한 분들은요 한상 차림에 깔끔한 한정식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떠다가 먹을 수 있는 뷔페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리에 앉아서 코스 메뉴로 갖다주는 양식 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식을 하는 웨딩홀들도 있어요. 모든 곳들을 발품파시기 힘드시니 위의 내용들을 상의하셔서 웨딩 플래너님들께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는 괜찮은 곳들을 파일로 싹 정리해드려요. 요즘 인터넷에 후기 사진들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1차로는 인터넷으로 웨딩홀 투어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추려지신 그 후 웨딩홀 체크리스트, 아까 위에 있던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들고 직접 가서 보고 웨딩홀 체크리스트를 보며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돼요. 웨딩홀 투어 가기 전 가장 중요한 킬링 포인트, 킬포는요, 웨딩홀 우선순위를 먼저 상의하기. 이때 꼭 부모님들께도 여쭤보셔야 해요. 어렵게 결정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된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웨딩 플래너 하면서 많은 분들께 항상 같은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이 걸려요. 진짜 신기한 건요, 다 돌아다녀 보셔도요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 홀, 신부 대기실 완전 마음에 드는데 웨딩홀 위치가 역 바로 앞이라 완전 여기 딱인데 신부 대기실이 진짜 완전 다 쏙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호텔 예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아요. 다른 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데 기둥이, 홀이 참 예쁜데요, 꽃장식을 비용 많이 쓰지 않으면 그 비주얼이 안 나온대요. 이러한 경우들 많거든요. 음식 고민이요? 뷔페를 선택을 하면 다양한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하고 또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양식 코스로 진행하면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느껴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한정식의 경우 든든한 식사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이것 또한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해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해요. 중식의 경우 세련되고 특별한 식사를 먹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중식 또한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해 아쉬웠다라고 해요. 웨딩홀을 둘러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 커플이시라면 웨딩홀을 보는 과정들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위안이 되실 거예요. 나만의 고민,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부님, 신랑님이시라면 한 번쯤 고민하며,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언제 이런 고민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고민.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며 공부하듯이 예민해지시지 마시고요. 결혼 준비는 과정이 즐거워야 하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과정인데요, 그죠? 무조건 즐겁고
행복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요. 제가 플래너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선택에 있어서의 지혜를 배운 것이 있어요. 아마도 플래너를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저 역시 선택하지 않은 기회비용에 대해 기웃기웃할지도 몰라요. 이 기웃기웃이라는 친구는요, 엄청 무서운 게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스트레스도 받아가며 힘들게 결정했는데 만족이라는 걸 안 줘요. 삶에 있어서 만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기 만족. 만족이 없으면 결국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꼭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가장 부합한 웨딩홀을 선택하시고 다른 것들은 살짝 눈 감아주는 센스. 우리 모두 웨딩홀 초이스 센스쟁이가 되어봅시다. 잘하실 수 있어요. 만족하시며 결혼하는 연습 함께 해요. 아까 파일 잠깐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웨딩홀 체크리스트. 페이지가 커서 2개로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웨딩 베뉴 체크리스트. 자, 선택 기준의 경우 우리가 항상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내가 교통이 제일 중요한지 어르신들께서 뭐 꼭 한정식을 해야 된다라던가 동시에식은 안 된다라던가 지역적으로 어느 구에서 해야 된다라던가 이러한 선택의 기준을 두 분이 좀 상의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자, 일단 체크리스트를 우리 한번 봐볼 건데요. 체크리스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체크리스트는요. 일단 예식 가능 날짜, 그리고 혹시나 지방에서 오시는 손님이 있는지 이러한 시간대, 뭐 12시부터 2시라던가 또 어떤 경우에는 철학관 같은데 절에서 꼭 11시 예식을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날짜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웨딩 베뉴를 보러 갈 때 날짜가 있어야지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후 최초 보증인원 같은 경우는 하객수가 양가 합쳐서 몇 명인가, 아까 전에 웨딩홀이 밥장사라고 했잖아요. 그 보증인원에 따라서 시간대들, 오픈해주는 시간대도 다르고 신부님, 신랑님 가격대도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식사 메뉴 같은 경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뷔페라, 스테이크 같이 양식은 안 된다. 또 어떤 집 같은 경우는요, 소주가 없으면 또 안 된다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어르신들이랑 꼭 먼저 여쭤보시면 좋고요. 식대 같은 경우 천차만별이에요. 식대는 강남 지역으로 오실수록 가격대들은 조금 더 높아질 거고요. 진짜 높은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내려가는 경우들은 뭐 강북 쪽이라던가 조금 더 외곽 지역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작다라던가 시설의 차이에 따라서도 식대가 차이가 있겠죠. 식대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가 맥스인지를 조금 정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선택하실 때 이 순위가 1순위가 금액적인 거다, 금액을 줄이는 거다 하면 이 순위에 따라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홀 사용료라던가 대관료 같은 경우 비수기 하시게 되면 홀 사용료나 대관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너네 마음대로 날짜 정해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꽃장식 같은 경우도 이제 웨딩홀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인기도에 따라서 꽃장식 비용도 좀 달라질 거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꽃장식은 좀 더 화려해지고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주류 같은 경우가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식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와인 5만원, 뭐 와인 6만원, 소주 맥주 뭐 7,700원 이런 식으로
뭐 음료수 4,000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비용이 책정이 되는 데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좀 좋은 웨딩홀, 고가의 웨딩홀들은 비용들이 별도로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가격대들은 음료, 음주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사회자가 따로 비용이 든다던가 아니면 패백실 사용료라던가 포토테이블 사용료라던가 식전 영상, 빔 영상 틀 수 있는 사용료 이런 것들이 따로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경우, 또 기타 비용 중에는 어떠한 웨딩홀 인기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본식 사진이 필수로 포함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타 비용들을 체크하시면 좋고요. 또 계약금들이요 다 다른 게 어떠한 데들은 뭐 100만 원 아니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약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다음 우리가 이제 보실 게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집들은 무조건 분리예식으로 예식은 따로 밥은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좀 더 고급스럽게 한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예식도 한자리에서 밥 드시는 것도 한자리에서 그리고 홀 사용 시간들이 1시간인 곳, 1시간 반인 곳, 3시간인 곳, 6시간인 곳 이런 식으로 그 홀에 따라서 웨딩 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홀 규모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의 홀도 있을 거고 그렇다 하는 경우는 보증 인원이 적은 경우는 규모가 좀 더 작은 데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홀 수라는 게 단독 홀인데 나 한 명만 그 시간에 진행하는 데들도 있고 시간대들이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한 건물에 여러 홀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버진로드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버진로드가 체프롤 같은 경우는 단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버진로드에 이렇게 주인공처럼 단상이 꼭 높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버진로드도 한번 체크를 내가 어떠한 걸 선호하시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상의 여부, 단상이라는 게 신부님 버진로드의 단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례사님 있는 그 단상이 될 수도 있어서 내가 단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어떠한 분들은 신부 대기실이 예쁜 게 1순위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가장 처음 하객들이 나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저번 예식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 신부 대기실에 안 계시고 그 웰컴 드레스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좀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드레스로 그냥 신부 대기실 말고 신랑님들처럼 하객들을 서서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플라워 샤워 가능 여부. 어떠한 것들은 플라워 샤워조차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는 생화 플라워 샤워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조화만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플라워 샤워 자체를 1층이랑 2층처럼 되어 있어서 2층 쪽에서 이렇게 부어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워 샤워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이랑 홀의 동선, 어떠한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 홀 뒤쪽에 신부 대기실이 있어서 문을 열면 입장하실 수 있는 경우, 또 층이 달라가지고 신부님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타고 오시는 경우 등 굉장히 동선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과 홀의 그러한 동선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패백실도 어떤 데들은 신부 대기실처럼 붙어 있는 한 층의 모든 것들이 싹 다 있는 경우들이 있고 패백실이 다른 위치에 있어서 조금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패백실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피로 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은 조금 층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식장에 같이 음식이 있는 경우에는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 현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몇 층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고, 어떠한 경우에요 너무 괜찮아요. 막 홀도 괜찮고 신부 대기실도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하나야,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홀이 3개예요. 식이 겹친대요.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에 따라서도 하객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연회장의 식사시간 체크, 홀 사용 시간처럼 연회장 식사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몇 시 스타트, 왜냐면 하객들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1시에 식은 몇 시부터 우리가 뭐 30분 전에 밥 오픈돼요. 이런 식으로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음주류가 식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결제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증인원 초과 시 추가 음식 준비량. 저 같은 경우는 100개가 더 준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뒷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땡겨 쓴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보증인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들은 뭐 50인분 정도, 어떤 데들은 100인분, 어떤 데들은 뭐 30인분 이런 식으로 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증인원 초과 시 추가 음식 준비량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혼주 음식 별도 제공 여부. 저희 남동생이 5월에 결혼했을 때 혼주분들은 따로 이제 좌석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로 해가지고 따로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되게 속상했던 게 제 거는 안 나왔어요. 저는 따로 먹었어요.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사실 저 당연히 제 자리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혼주 분들이 어디까지가 혼주의 개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연회장, 혼주석, 가족석 체크. 우리가 연회장에서 어디 위치에 어떻게 앉는지를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식 가능 날짜. 시식이 계약하자마자 바로 되는 데들도 있고 웨딩 결혼식 날짜 기준으로 얼마 전에 가능하다라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인원수도 뭐 4명만 된다, 6명 된다, 8명 된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위치. 우리가 위치 같은 경우에 뭐 2호선 근처라던가 아니면 강남역 근처, 뭐 아니면 지방에서 오시기 때문에 터미널 근처 이런 식으로 위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위치, 아니면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하철 근처 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있는지, 왜냐면 주차하다가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웨딩홀 중에도 너무 다 괜찮아요. 홀도 괜찮고 밥도 괜찮고 신부 대기실도 괜찮고 패백실조차도 예뻐. 한옥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헬인 게 주차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한 경우들은 항상 웨딩홀은 주의하실게요. 뭔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좋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포기하지 못할 우선순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얘기했던 거 대절버스 주차 방식, 제가 이거를 체크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대절버스를 어디에 대고, 당연히 대절버스가 그 앞쪽에 쓴다라고 생각했지 다른 데에 서서 걸어서 오신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고, 그거를 알았다 하면 그게 아쉬워요. 사실 되게 제 결혼식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아쉽구나라고 하나 남아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무료 주차 같은 경우도 그 주차 시간 이외에는 비용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주차 시간 꼭 체크하시면 되고요. 혼주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가 혼주 차량이라고 대부분들 이렇게 표를 줘요. 그렇게 되면 혼주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료 주차 시간이 조금 더 길고요. 이러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주차 시간 초과 시 주차비, 이 부분들도 전체 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좀 체크를 할 것들을 한 번씩 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할 게 은근히 많죠. 그래도 초반에 마음 여유 있을 때 꼼꼼히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막판에 진짜 정신없을 때 웨딩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할 일들이 줄어 좀 더 마음 편한 결혼 준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웨딩 수업은요. 결혼 준비는 선택의 연속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결단력, 결정력이 있는 분들께는 좀 더 수월한 결혼 준비가 될 거고요. 또 어떤 분들께는 결정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게 결혼 준비예요. 결혼 준비는 모두가 다른 선택의 방식을 취하는 정답이 없는 선택이랍니다. 결국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결혼 준비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모두가 다른 선택의 방식에 대해 함께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음 웨딩 수업도 꼭 들어주실 거죠? 구독 잊을 뻔 봤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꼭 궁금하신 부분들 해결 도와드릴게요. 결혼은 인생에서 최고의 이벤트입니다.